안녕하세요. 김명환TV의 김명환 작가입니다. 오늘은 독서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역에 대해서 잘 아시죠? 주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도 많으실 텐데 5천년 중국을 이끌었던 한 권의 책이 바로 주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를 40대 중반까지 정말 비루한 인생을 살았던 공자를 지천명을 알게 해주고 성인 군자의 반열에 오르게 해준 단 한 권의 책이 주역이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공자가 40대 중반부터 50이 될 때까지 5년 동안 미친 듯이 한 권의 책에 미치죠. 그것이 주역이고요. 이 주역을 세상에 알려준 사람이 또한 공자고요. 또 공자는 주역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서로 보완이 되는데요. 자, 주역을 공부하고 주역에 도전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엄청난 학자들도 주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주역에 도전했지만 패가망신한 학자들도 많고요. 중도에 주역을 공부하다가 병이 나서 포기한 학자들도 많습니다. 주역에 관한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어떤 절의 고성의 에피소드 일화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할 얘기는 독서법이 과연 왜 필요한지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책을 읽는 거와 독서의 기술, 독서의 접근법, 독서의 방법이 좋으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날까요? 그 얘기를 중국인들의 주역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역이라는 책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중국인들은 주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을까요? 사실 주역이라는 책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주역을 잘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해요. 주역이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데 말이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생겼어요. 서양에서 굉장한 천재와 가까운 학자가 평생을 주역을 공부하신 주역의 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주역을 어떻게 해요? 영어로 된 주역책을 이분이 발간을 한 거죠. 그래서 The Book of Change, 변화의 서라고 해서 주역책을 자기가 평생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주역이라는 책을 서양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주역을 출간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중국인들이 이것을 역수입해서 다시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한자로 번역을 해서 주역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많은 중국인들이 주역에 대한 의식, 주역에 대한 수준, 주역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자,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책이지만 서양의 학자가 쓴 책을 다시 번역해서 번역된 책을 읽은 거와 기존의 원서인 주역이라는 책을 읽은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독서의 접근법이에요. 독서의 접근법, 독서의 방법, 독서의 기술이 좋은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더 적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역시 주역에 대해서 한 며칠 주역책을 읽었는데 10년, 20년 공부하신 분들이 관가하고 있고 놓친 부분들을 제가 주역 특강하면서 얘기해 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바로 독서의 접근법, 독서법, 독서의 기술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저는 독서법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3년 동안 천일 독서를 할 때 독서법, 독서의 접근법, 독서의 기술이 굉장히 급상승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독서법이 필요한 이유, 100번, 1000번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 주역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통해서 독서가 왜 중요한지, 도서관에 있는 많은 책을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적은 시간과 적은 노력을 투자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퀀텀 독서법이 미국에 거주하시는 미국 뉴욕 바로 위에 뉴저지가 있었거든요. 뉴욕 그리고 플로리다 또 라스베가스 또 LA에 살고 계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제 오셔서 배우는 그런 글로벌 독서법 수업, 글로벌 책쓰기 학교가 된 거죠. 김미환 칼리지는 8년 동안 책쓰기 수업, 독서법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5년 전 메르스 때도 또 2020년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때도 집합 금지 기간,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 기간만 빼고는 계속해서 책쓰기 수업과 독서법 수업이 매주 열려요. 토요일 날 김미환 칼리지 오시면 계속해서 수업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수강생들의 만족도와 필요성 때문이죠. 최근에 기쁜 소식 하나만 또 말씀해 드리면 김미환 칼리지가 8년 동안 책쓰기 수업을 계속해 왔어요. 8년 전에는 서울역 뒤에 찜질방에서 수업하고 동대구역에서 수업하고 천안역에서 수업하고 부산역 서면에서 수업하고 장소를 빌려서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수업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강남에 코칭센터 칼리지가 있죠. 그런데요. 역대급 성과가 2021년 코로나 시대에 나왔어요. 왜냐? 책쓰기 수업에 참여하신 생애 최초로 책을 출간하시는 우리 책쓰기 수강생분들이 생애 최초로 출간했는데 그것이 예스24 또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자, 이 책쓰기 수강생 한 분이 출간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책쓰기 수강생 다른 분이 출간하셨는데 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렇게 지금 9명이 연속해서 계속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명 연속 베스트셀러가 좀 경사고요. 독서법 수업을 하다 보면 참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어떤 분이냐? 바로 난독증에 걸리신 분이에요. 난독증에 걸리신 분들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해봤지만 우리가 책쓰기 수업을 할 때 3주차 수업 때 퀀텀 독서법 수업의 어떤 느낌, 소감, 자기한테 유익했던 점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잠깐 드리는데요. 3주차 수업에 어떤 한 분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난독증 환자라는 거죠. 그래서 난독증 환자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는 길거리 나가면 간판 글자를 볼 수 없다. 막 춤을 추기 때문에 글자들이. 버스 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특히 영화 볼 때 영화를 볼 수 없다. 자막이 너무 춤을 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책쓰기 퀀텀 독서법 수업에 와서 수업을 듣고 시키는 대로 훈련을 했대요. 하루에 30분씩. 1주차가 지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2주차가 지나고 3주차 수업에 오기 위해서 아침에 집을 딱 나왔는데 길거리에 딱 나왔는데 신세계를 만났다는 거죠. 왜? 간판 글자가 비로소 보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도 안 하고 예상도 못 했는데 갑자기 글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을 통해서 저는 더 이 퀀텀 독서법 수업을 하는 의미나 가치,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저 역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김병환 칼리지 책쓰기 독서법 수업은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책쓰기 수업에 참여하시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오시기가 힘드니까 비대면으로 화상 수업으로 LA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께서 책쓰기 수업을 최근에 책쓰기 수업만 하신 게 아니라 독서법 수업도 비대면으로 참여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글로벌 책쓰기 독서법 학교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고요. 다른 것은 다 모릅니다. 하지만 책쓰기 그리고 독서법 이 두 가지는 이 한강 이남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김명환 검색하시면 김명환 칼리지 바로 공식 사이트에 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 김명환 TV에서
독서법 또는 책 쓰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실 수 있고요. 10분 만에 주역 통달하기, 그때 제가 주역에 대해서 특강했던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주역 통달하기 이런 책도 읽으시면 되고요. 10초 만에 속독하기, 10초 만에 속발음 없애기 이런 어떤 동영상들도 많고요. 퀀텀 독서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퀀텀 독서법 수업을 통해서 단 3주 만에 원페이지 리딩 하신 분들의 어떤 생생한 후기도 올라가 있고요. 책 쓰기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김명한 칼리지 책 쓰기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런 책 쓰기 수업 소개하는 동영상도 있고요. 그래서 책 쓰기 독서법 전문 채널 김명한 TV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